여기까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확히 실수할 뻔. 이걸 안 치면 소리가 안 들어갑니다. 가희야, 피곤해? 엄청 피곤해 보이는데? 뭔 일 있었어? 어제도 피곤해 보이던데? 너 작업실에서 잤지? 무서워? 아니, 선생님이 그 10시 반쯤인가? 내려가서 그 보강, 자습하고 가라고 과제 안 한 친구들. 그래서 한 바퀴 이렇게 쭉 돌았는데 가희 자고 있더라고. 스토커 아니야? 있길래. 자, 100페이지 봅시다. 자, 100페이지에서 이제 연립 2차 방식을 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연립 2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 첫 번째, 1차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차식이 나올 때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연립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지?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배웠던 문제들, 연립 방정식들은 다 1차식 또는 1차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1차식과 2차식이 나와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 풀이할 때? 1차식을 정리해서 2차식에 넣으면 2차식이 돼요. 그럼 2차식을 풀이해 주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두 번째, 이제부터는 2차식과 2차식이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를 이제 연립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정리하자면 첫 번째, 뭐 할 수 있냐면 인수분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수분해. 2차식 중에서 두 개 중에서 인수분해가 되는 놈이 있어. 그럼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x 플러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y는 0, 이런 식으로 2차식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럼 먼저 얘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x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y거나 또는 x는 y야. 그러면 결국 또 얘가 뭐가 됐어? 1차식이 됐죠? 그치? 얘 1차식이 됐으니까 또 다른 2차식에다가 얘를 대입해서 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는 생각보다 문제가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두 번째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2차식과 2차식인데 이제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를 하냐면 소거를 합니다. 뭘 소거해야 됩니까? 무난한 거, 적절한 거를 소거해야 돼. 보통은 어떤 걸 소거하라고 나오냐면 x 곱하기 y 또는 상수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거하게 되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마찬가지 방금 설명했던 대로 얘가 인수분해가 됐어. 그러면 걔를 정리해서 푼 다음에 넣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2차 방식과 2차식이 나올 때 풀이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꼴이 나올 수 있냐면 x 곱하기 y 곱, 그 다음에 x, 이거 1차 부정방정식인가? 이런 경우도 나오죠. x 곱하기 y, 그 다음에 x 플러스 y, 이런 꼴이 나옵니다. 그러면 xy, x 플러스 y가 나올 때는 얘네들을 각각 치환해줘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보통 u라고 치환을 하고요. 얘를 보통 우리가 v라고 치환합니다. A, B로 해도 됩니까? 됩니다. 상관없어요. 치환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얘하고 얘를 치환하게 되면 결국 뭐가 되냐면 U와 V에 관한 1차 연립 방정식이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론적으로 답이 이렇게 나오겠지. U는 얼마, V는 얼마,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푸냐면 곱했을 때 U고 더했을 때 V잖아. 그럼 우리 그 3학년 1학기 때 인수분해할 때 합곱 기억납니까? 더해서 얘가 나오고 곱해서 얘가 나온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우리 2차 방식에서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 그러면 얘 우리가 어떻게 인수분해했냐면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나오고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나오는, 동시에 나오는 두 개의 숫자를 찾았죠? 몇이야? 그치, 마이너스 4하고 플러스 1이었죠. 그럼 더하면 마이너스 3이고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잖아. 그것처럼 얘도 더했을 때 곱했을 때가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를
얘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어렵게 느껴지진 않는데 중요한 풀이 방법은 뭐냐? 곱했을 때, 더했을 때가 두 개가 동시에 나왔어, 문제에. 그러면 두 개를 각각 치환해서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풀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얘가 이제 연립이제 2차 방정식인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부정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부정방정식. 말 그대로 부정방정식이란 이 부는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값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떤 풀이 방법을 이용해야 되냐면 얘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어떤 거냐면 정수 안에는 자연수도 포함이 됩니다. 정수 또는 자연수라고 나올 때 풀이 방법과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실수라고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정방정식은 이런 수의 체계를 줘요. 얘가 자연수다 또는 정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은 자연수는 조금 더 깊게 설명하자면 한 가지 더 설명할 게 있는데 우선 아무튼 크게 이렇게 두게 되는 거야. 부정방정식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풀었는데 문제를 딱 봤는데 정수 또는 자연수가 나와 있어. 그러면 이렇게 풀이하는 겁니다.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그 다음에 실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부정방정식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외가 되는 건데 학교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내용이 나와 있다, 문제가 나와 있다, 그러면 내신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수와 실수 두 개를 풀이하는 방법은 우선은 실수가 쉬우니까 먼저 실수를 먼저 설명하자면 이렇게 돼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a제곱과 b제곱을 더했을 때 0이 나왔어? 그러면 a는 몇이 돼야 되는 거야? a 자체는 0이 돼야 돼요. 그 다음 b 자체도 몇이 돼야 될까요?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0의 제곱이니까 0이고요. 0의 제곱이니까 0을 더해서 0이 되는 거야. 이게 실수라는 수의 체계가 나왔을 때 풀이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이런 거야. 자,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이 0이야. x, y는 실수래요. 그럼 x는 몇이 돼야 될까? 2, y는? 이렇게 풀이를 하시는 거예요. 실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x, y 값 구할 때. 그죠? 뒤에 나가면 문제 뒤에 유형에서 나오기 때문에 같이 한번 풀어보면 되겠고요. 정수는 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로 넘어가서 문제를 하나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같이 풀었나 안 풀었나 모르겠네. 문제가 쉽다고 해서 안 풀었나? 자, 692번 한번 보세요. 문제가 쉬운 건데 쌤이 난이도를 조금 올렸어요. 이렇게 나온 난이도가 올라간 겁니다. 실은 별것도 아니야. 그거 전개하면 얘 나와요. 전개하면. 그러면 선생님이 왜 어렵게 이렇게 전개를 합니까?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x, y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더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개수가 달라서 얘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인수분해니까 인수분해라고 하기는 그렇고 묶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묶어내냐? 묶어내는 방법이 이렇게 돼요. x, y하고 마이너스 2x 두 개의 문자, 두 개의 항만 봤을 때 뭐가 공통인 거야? x가 공통이죠? 그럼 x로 묶어버려 이렇게. x로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 y-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뒤에서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되냐면 얘가 이 뒤에서 동일한 항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부정방정식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만드는 것 때문에. 근데 몇 번 하면 연습이 돼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y-2가 이렇게 묶여야 된다고 이렇게. 얘가 풀이하는 방법이라고. 그러면 지금 개수를 봤더니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럼 얘도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시면 끝이야. 이해됐어요? 그럼 얘를 전개했을 때 위에 있는 식이랑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이랑 같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y 플러스 2야. 근데 얘는 마이너스 3이 있네? 여기서 몇을 빼줘야 위에 있는 식이랑 같아지는 거야? 마이너스 5를 해주면 식이 같아지죠. 이제 다 끝났어. y-2, y-2가 공통이니까 공통 묶어내버려. y-2,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이것은 마이너스 5를 이항하니까 5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 실수 여기는 좀 지울게요.
자, 그러면 자 봐봐. y-1랑 x-1을 곱했는데 5가 나왔어. 정수래. 그럼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찾아주는 거야. 그럼 해줘요. 여기 뭐하고 뭐를 곱해야 5가 되는 거야? 1하고 5 곱해져 5가 되겠죠.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어? 두 개를 곱해서 정수 5가 되는 거. 맞아요. 5하고 1. 왜냐면 x, y가 달라질 거 아니야. 얘네들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또 있어. 뭐 있지? 정수. 그렇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도 가능하겠죠. 또 뭐 있어? 그렇지.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풀이를 하시는 거예요. 정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치? 그럼 y값 찾아주고 x값 찾아주면 몇 개가 나올까? x, y 쌍이? 4쌍이 나오겠죠. 각각. 그죠? 그래서 문제가 이제 뭐가 응용이 돼? x 플러스 y의 최대값을 구해라. 뭐 y 마이너스 x의 최소값을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될 수 있겠지. 하지만 풀이 방법은 다 이렇게 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연립 2차 방정식 풀이와 부정 방정식 풀이까지를 다시 복습하고 뒤로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13번까지 했다고요? 12번까지 했어요? 그럼 13번 하면 되겠죠? 13번 해보자. 공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특히 수학은 더 그렇죠. 그래서 수학을 잘하고 자신 있는 친구들은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학교 가면 진짜 학교 수업하잖아요. 저것도 몰라. 뭐 선생님들이 물어보시는지 안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너무 쉽게 느껴지는데 공부를 안 하고 학교에서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쌤이 수학이 반복이 되고 선행이 필요하고 하는 이유가 실은 계속 이렇게 여러 번 풀어보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수학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죠. 진짜 선행 안 하고 오는 친구들도 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문제를 만약 풀렸어 또는 과제를 해야라고 했는데 내가 봤는데 너무 쉬워. 근데 그 친구한테는 실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게 여러 번 했느냐 안 했느냐가 실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지. 그래서 수학이 좀 잔인해요. 다른 과목처럼 몇 번만 해도 그냥 한 번만 해도 알아듣고 문제 풀고 점수가 나오면 너무 좋은데 수학은 그러기에는 좀 쉽지 않죠. 한 번 하고 점수를 고득점을 낸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잔인하죠. 중학교 때부터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 같다. 근데 너무 위축될 필요도 없는 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걸 느낀다는 것 자체가 실은 내가 더 잘하고 싶다라는 거기 때문에 너무 위축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조심스러운 건 그거야. 위축이 되고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좀 놓게 돼요. 내가 해도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조심스럽고 위험하고 하는데 그런 순간만 잘 버티고 잘 넘어간다면 특히 1, 2학년 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이제 곧 한 3달 앞으로 이제 다가왔는데 준비를 잘 해서 좋은 등급으로 시작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아마 여러분들 3년 고등학교 생활 전체에서의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뒤집는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4, 5등급으로 시작했는데 전체 막 3학년 졸업할 때 1점 몇 등급, 뭐 2점 뭐 초반 등급 뭐 이렇게 받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지. 왜냐면 4등급, 5등급이면 이미 수학에 대한 그 뭐랄까 수학을 어려워하고 자신감이 없는 친구가 되는데 그거를 반전을 시켜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1등급 네, 그 다음에 2등급 초를 받는 건 좀 어렵죠. 그래서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첫 스타트. 그래서 이번에 이제 2차 진단평가도 이제 시험을 보는 건데
잘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보면은 위에 있는 2차식은 인수분해가 됩니까? 합차 공식이 되죠? 그러면 그래서 첫 번째 위에 있는 2차식을 풀어주시면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얘를 먼저 풀어주시게 되면 따라서 x는 마이너스 y거나 또는 x는 y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했냐면 1차식이잖아 결국은.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정리했던 1차식과 2차식이 나올 때 1차식을 정리해서 대입해라 라는 꼴이 되는 거지.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하게 되면 y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제곱은 8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4y제곱이 8이니까 따라서 y제곱은 2 y는 몇이 되나요? 뿔마 2가 되겠죠. 뭘 풀었을 때? 얘를 풀었을 때 x는 마이너스 y를 대입해서 풀었을 때 이런 값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지. 루트 2 루트 2 그래서 y가 뿔마 루트 2니까 결국 x값을 구하고 x값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 x는 몇이 될까요? 마뿔 루트 2가 되겠죠. 이렇게 부호를 쓸 때는 항상 뭐라고 써야 된다? 복부호 동순이라고 써야 되겠죠. 복부호 동순. 그치? 왜냐면 플러스 루트일 때 y가 플러스 루트일 때 x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부호 동순이라는 것을 여기서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답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좀 꼼꼼하게 보시는 쌤들은 이 복부호 동순이라는 얘기를 안 쓰면 틀렸다라고 하시는 쌤들도 계시기 때문에 만약 예를 들어서 수업에서 그렇게 배웠으면 반드시 서술형이나 이런 거 나올 때 반드시 써주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x에다 y 대입해서 정리하면요. 여기는 y제곱이고요. 마이너스 y제곱이니까 없어지겠지. 따라서 2y제곱이 8이다. 그러면 y는 뿔마 2가 되겠죠? 그죠? y제곱이 4니까 y는 뿔마 2. 따라서 x는 몇이 될까요? 얘를 대입했잖아. 그러면 x도 마찬가지 뿔마 2 이렇게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겠지. 그치? 이렇게 간단하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 유형 14번으로 가보자. 유형 14번. 자, 유형 14번에서 x 플러스 y 두 개씩이 나왔습니다. x 플러스 y 마이너스 xy는 1.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y y제곱은 7. 이렇게 두 개씩을 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살짝 변형을 해줘야 돼요. x제곱과 플러스 y제곱은 우리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식을 바꿔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줘야 하네?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인데 xy가 하나 있잖아. 그럼 빼주시면 마이너스 xy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죠. 그러면 뭐가 보여야 돼? 여기에서 x 플러스 y 보이죠? 그 다음에 xy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치환하자. 그래서 x 플러스 y를 u라고 하고요. xy를 우리가 v라고 하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위에 있는 식부터 정리를 하면 u 마이너스 v는 1.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식 정리하면 u 제곱 마이너스 v는 7. 이런 식으로 식을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1차식과 2차식이 나왔네? 그럼 뭐 하면 돼요? 지워버렸네? 대입하면 되겠죠. 1차식을 정리해서 대입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u를 대입하는 것보다는 뭘 대입하는 게 유리할까요? v를 대입하는 게 유리하겠죠. 왜? u를 대입하면 제곱을 풀어줘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v로 정리를 해서 대입해 주시게 되면 관계식이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v는 u-1을 정리하자고 대입해서 그래서 u제곱
마이너스 u 플러스 1이죠.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리고 7을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6은 0. 2차식이 돼버렸네요. 인수분해 되죠. 그지? 따라서 인수분해. u 마이너스 3 곱하기 u 플러스 2는 0이라서 따라서 u가 3 또는 u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냥 위로 쓸까요? u가 3 또는 u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야. 그럼 u가 3이니까 v는 몇일까요? u가 3이면 어디니? 여기다 대입해보자. u가 3이면 여기다 대입할까? v는 2. u가 마이너스 2면 v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쌍을 찾았어? u하고 v를 이렇게 두 개 쌍을 찾았죠. 이렇게 두 개 쌍을 이렇게 찾아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면 돼? 이제 u하고 v를 우리가 치환했잖아. 대입해주면 되겠죠? u가 x 플러스 y야. 얘가 x 플러스 y. 그 다음에 v가 뭐냐면 xy야.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아까 했던 거 뭐였어? 인수분해 할 때 어떻게 했냐? 더했을 때 3이 나오고 곱했을 때 2가 나오는 거. xy는 몇일까요? 1하고 2. 그러면 자, 여기 잘 봐야 돼. x, y라고 순서쌍을 찾아볼게요. 그러면 2, 1 가능하죠? 또 뭐도 되지? 1, 2도 가능하겠죠? x, y가 바뀌어도 어차피 더하거나 곱하도 값은 같잖아요. 그래서 1, 2 이렇게 써주셔도 되는 거예요. 써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더했을 때 마이너스 2, 곱했을 때 마이너스 3 나오는 두 개의 숫자는 몇인가요? 마이너스 3과 1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3, 1도 가능하고요. 1, 마이너스 3도 가능하겠지. 그죠? 그래서 x, y를 모두 찾아라 그랬으니까 이 값을 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거 정수니까 이렇게 막 대입해도 됩니까? 실은 안 돼요. 왜냐면 봐봐. x 플러스 y는 3이고 xy는 2니까 얘네들을 정리해서 실은 여기다 대입해야 돼. 근데 결과는 어차피 똑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준 거야. 정수일 때 가능하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선생님 딱 봤는데 더해서 무슨 값인지 곱해서 동일한 숫자가 나오는 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찾다가 그냥 모르겠어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식을 정리해서 밑에 있는 식에 대입하면 또 2차식이 돼요. 그러면 x 또는 y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설명 안 합니까? 왜? 이렇게 해도 다 풀리거든요. 근데 안 풀리는 문제도 종종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네들을 정리해서 여기다 대입해야 된다고요. x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3-y지? 그거를 여기다가 3-y를 대입하면 y에 대한 2차식이 되죠. 그럼 y의 두 개를 찾을 수가 있어, 값을. 그러면 1하고 2가 나왔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이하는 게 훨씬 더 쉽고 빠르게 거의 한 80-90%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막 어려워지게 되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이 식을 정리해서 여기다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얘는 근데 다 풀이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값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다음에 15번으로 가보자. 자, 유형 15번에서 자, 거기 밑줄 쳐봅시다. 오직 한 쌍. 이런 것도 이제 개념이 필요하죠. 방금 전까지는 실은 다 계산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의 개념이 필요하다. 왜? 거기 나와 있으니까. 오직 한 쌍이다. 한 쌍. 오직 한 개다 라는 뜻이에요. 한 쌍이라는 것 자체가. 자, 그러면 우선 여기 식을 보면 1차식이죠? 2차식이죠? 그럼 뭐 하면 돼? 얘를 여기서 정리해서 대입. 따라서 y는 k-2x를 식에다가 대입해 봅시다. y에다가.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대입하게 되니까 따라서 x의 제곱 플러스 정리해버릴까? 정리하자. k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4x 제곱 5 이항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 제곱해서 전개한 겁니다. 맞죠? 요새 계산이 잘 안 돼가지고 늙어가지고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가. 그래서 동량끼리 계산하면 5x 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5는 0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밑줄 친 걸 보세요. 뭐에다가 밑줄 쳤습니까? 오직 한 쌍이어야 된다. 오직 한 개여야 된다고요? 오직 한 개여야 된다. 오직 한 개. 뭐가? x를 만족하는 또는 y를 만족하는 값이 하나씩만 나와야 한다고요. 그래서 한 쌍이잖아. 그치? 그러면 결국은 얘는 x에 대한 뭐가 돼버렸어? 2차식이 돼버렸지? 근데 한 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라고 써주면 될까? 값이 하나야 돼. 근이 하나야 된다고. x가 하나야 된다고요. 그럼 뭐라 써주면 될까? 우리 방정식을 풀어야 되잖아. 값을, k 값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한 개래. 2차식인데 한 개래. 그치? 판별식 d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0이 되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 x의 개수가 또 짝수죠? 그러니까 짝수 판별식 d가 0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k 값을 구해줄 수 있겠죠. 그쵸? 이런 게 개념이에요. 그치? 그래서 이런 개념들만 포인트만 잘 짚으면 어렵지 않게 풀이를 할 수 있다. 이 개념은 절대 안 바뀝니다.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한 개야? 그러면 무조건 판별식이야. 판별식 d는 0. 그리고 아까 이제 2차 부등식과 방정식이 이제 콜라보가 되는 경우는 이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기는 하지만 아무튼 개념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짝수 판별식 d가 0이다를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짝수는 마이너스 2k가 되니까 제곱하게 되면 4k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마이너스 5k제곱 전개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25가 몇이 돼야 된다?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래서 이거 계산해서 넘겨버리면 따라서 k제곱이 25죠? 그럼 k는 뿔마 5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두 개인지 하나인지는 이제 문제를 봐야지. k의 범위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 곱시구나. 그럼 얘하고 얘를 곱해버리면 되겠죠. 그지? 이렇게 구해놓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답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답 고르는 거는 천천히 실수하지 마시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에서 실수하시면 안 돼요. 다 풀어놓고 답만 잘못 써갖고 틀리면 너무 아쉽잖아. 그 다음에 이제 활용이네요. 활용은 이제 좀 밑줄을 쳐야 되겠죠. 자, 거기 밑줄 쳐봅시다.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13인 직사각형. 그러면 직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지금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13이라고 했으니까 대각선 이렇게 그려주고. 자, 루트 13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고 가로 세로의 길이를 각각 이렇게 늘렸대. 원래는 이 대각선이 루트 13이었는데 늘렸으니까 늘리기 전에 길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를 우리가 A, 세로의 길이를 B라고 했을 때 직사각형이니까 여기 직각이죠.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되겠지. 따라서 첫 번째 시간 나왔네.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몇이 돼야 됩니까? 13 이렇게 돼야 되겠죠. 첫 번째 식. 그죠? 대각선 길이. 그 다음에 자, 거기 밑줄 쳐볼게요.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 각각 1km씩 느렸더니 처음 땅보다 6만큼 넓어졌다. 그러면 늘렸어. 1 늘렸대. 그러면 가로는 몇이야? a 플러스 1. 그죠? 세로는 몇이야? 1 늘렸으니까 b 플러스 1. 넓이가 그랬잖아. 그죠? 넓이가 이만큼 넓어졌다. 그랬으니까 얘가 늘어난 거네. 처음은 몇이었어? AB였죠? 처음에 AB의 넓이였어요. 그런데 6만큼 넓어졌어. 뭐가? 늘어난 게. 당연히 늘어나야 넓어지겠죠? 여기다 몇을 더해주면 될까요? 6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넓이보다 6이 넓어졌어. 뭐가? 가로 1, 세로 1씩 늘린 거에 넓이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를 전개하면 AB 플러스 A 더하기 B 플러스 1은 AB 플러스 6이 돼서 AB는 당연히 없어지겠죠. 따라서 전개하면 풀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되겠네요. A 플러스 B는 5 이렇게. 그죠? 두 가지 다 해볼까? 아니야.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하나만 해보자. 자, 얘를 뭐 하면 돼? 정리해서 1차식이고 2차식이잖아요. 그지?
정리해서 대입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지. 대입하면 된다고요. 그렇지. 선생님 마음을 벌써 알고서 다 대답을 한 거야. 그래서 A를 정리해서 대입하면 O-B가 돼서 O-B의 제곱. 긴장했네. 또 틀렸을까봐. 이제 요새 늙어가지고 막 잔실수가 너무 많아갖고. 얘 제곱해서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2B 제곱 마이너스 10B. 플러스 25, 13 이항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계속 신경 쓰고 누가 조는지 누가 잘 듣고 있는지 이런 걸 계속 봐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놓치면 더하기를 막 빼기 쓰고 값을 안 쓰고 막 이래가지고 전개하면 값 나오겠죠? 몇인가요? 곱해서 6 더해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B는 몇이야? 2 또는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B가 나왔으니까 A 값은 B에다가 2 대입하면 A는 3, 그 다음에 B에다가 3 대입하면 A는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땅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의 차 이렇게 줘요. 차이는 뭐야? 차이. 차이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그치.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야지. 그치? 그러니까 1이 되겠습니다. 차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야. 또는 절대값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나중에 또 절대값이 나오면 또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자, 이거는 우리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동일합니다. xy 플러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어렵게 만든 이유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실제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한번 더 연습을 해봅시다. 자, 앞에 있는 두 개 항을 공통인수로 묶어버려요. 그러면 x 곱하기 y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뒤에 뭐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얘랑 똑같은 게 있어야 한다고. 괄호가. 이렇게 y 플러스 1이 똑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개수를 보세요. 개수가 몇이야? 플러스. 오케이.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플러스. 그리고 나서 전개했을 때 얘랑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4는 0 이래주면 같아지죠.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4 이항하고요. y 플러스 1을 공통인수니까 묶어버리면 끝납니다. y 플러스 1이고요. 남는 건 x 플러스 1이 돼서 4 이렇게. 그러면은 또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다 찾아줘야 돼요. 첫 번째. 4가 나올 수 있는 거 뭐가 있어, 가희야? 1, 4. 다음 두 번째. 4, 1. 세 번째. 2, 2.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얘네들은 다 뭐 하면 돼? 마이너스를 싹 곱해주면 되겠죠? 그치? 실제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 조건에 맞는 걸 뭐 하면 돼? 찾아주면 되거든요. 됐습니까? 실제로 6개 다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어렵지도 않잖아. 여기 y는 몇인가요? 0. 얘는 3. 얘는 3. 얘는 0. 얘는 1. 얘는 1.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5. 얘는 마이너스 5.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3. 얘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자꾸 문제 보세요. x, y 뭘 구해라? 최대값 구해라. 얘는 몇이야? 0, 0, 1, 10, 10, 9. 누가 7 커? 두 개 곱했을 때 7 크죠. 그지?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부정방정식에서 마지막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것까지 풀면 딱 끝나겠습니다. 그죠? 실제로 이 파트가 조금 어려운 것보다는 계산이 많아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거지 어렵지는 않아요. 문제 좀 풀다 보면 다 비슷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유형별로 정리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근데 18번 문제는 조금 어렵네요. 그지? 왜냐? 잘 보기가 어렵거든요. 내 시계가 시간했다. 2x제곱 플러스 4xy 플러스 5y제곱 마이너스 4x. 자, 거기다 밑줄 쳐보세요. 실수. xy 실수. 자, xy 실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방금 선생님이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실수라는 얘기가 나올 때와
정수라는 얘기가 나올 때 다르다. 그래서 정수는 지금 전에 문제를 풀었고요. 실수는 우리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다고. 그치? 또는 얘도 가능하겠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0이다. 그러면 a가 뭐가 되고 0이 되고 b가 뭐가 되고 c가 뭐가 되고 0. 그러니까 제곱으로 만들어줘야 돼. 무슨 제곱?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딱 봤을 때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뭐 해줘야 된다? 바꿔줘야 되는 게 쳐다보기,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문제 자체, 유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얘를 이제 이런 제곱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실은 어려운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렵다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볼 때는 이런 놈들에 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4xy가 완전 제곱식으로 들어갈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x제곱에 4xy가 있으면 뒤에 4y제곱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완전 제곱식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러면 원래는 x제곱이 아니었고 2x제곱이었거든요. 그러면 뒤에 이제 x제곱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서 뒤에 또 봤더니 뭐가 있어? 마이너스 4x가 있네. 그럼 마이너스 4x가 있으니까 몇과 몇을 더해주면 될까? 플러스 4를 더해주시고요. 마이너스 4를 더해주시면 같은 값이 되겠지. 그리고 나서 얘를 뭐 할 거야? 완전 제곱식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뒤에 또 원래는 4y제곱이 있었단 말이야 우리가. 5y제곱을 맞춰줘야 되니까 y제곱이 더 있었어야 돼. 아, 그래서 y제곱이 있고 뒤에 있는 숫자를 봤더니 플러스 2y가 돼버렸네. 그래서 여기에 완전 제곱식이 필요한 상수는 몇과 몇이 돼야 되는 거야?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5는 그대로 써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자 보자. 자,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됩니까? x 플러스 2y의 제곱.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됩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됩니까? y 플러스 1의 제곱인데 밑줄 안 친 걸 봤더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밑줄 안 쳤죠. 5도 안 쳤지. 다 더하면 뭐가 돼? 0이 됩니다. 따라서 얘네들을 세 개를 뭐 했을 때, 더했을 때가 0이 돼야 되는 거지. 됩니까? x는 몇? 마이너스 2y가 돼야지. 0이 돼야 되니까. x 플러스 2y가 0이 돼야 되니까 x는 몇? 2. y는 몇?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은 값이 딱 떨어지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찾아내는 게 조금 어려워요. 문제가 이 대피 유형 문제가 조금은 난이도가 있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결론, 개념 자체는 이런 개념이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0일 때 a와 b와 c는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